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베란다에 정성껏 키우던 식물이 어느 날 갑자기 잎이 노랗게 변하고 축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달려가 초록색 플라스틱 앰플을 사다 꽂아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도 식물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결국 또 돈을 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수구에 버리던 것들이 바로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었다는 사실을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는 약 1745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화분 영양제와 비료에 쓰는 돈이 연간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사실 주방 쓰레기통 앞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방에서 나오는 재료만으로 죽어가던 식물도 되살리는 7가지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두 번 다시 화학 비료를 사러 마트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화분 속 식물은 자꾸 영양제가 필요할까요? 자연 속 식물들은 낙엽이 쌓이고 썩으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화분 속 흙은 다릅니다.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물을 줄 때마다 영양분이 조금씩 씻겨 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은 딱딱해지고 식물은 서서히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화학 비료는 효과가 빠르지만 장기적으로 흙을 산성화시키고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반면 오늘 소개해드릴 천연 재료들은 흙 속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미생물이 살아나면 흙이 폭신해지고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식물이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준호 씨는 올해 64살입니다. 퇴직 후 베란다에 스킨답서스와 몬스테라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잎이 하나둘씩 노랗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제도 사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쌀뜨물을 발효시켜서 식물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새파란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쌀뜨물에는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인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열매를 실하게 맺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B1, B2, 각종 미네랄까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쌀뜨물은 그야말로 주방에서 매일 버려지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쌀뜨물을 그냥 화분에 바로 부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분 성분이 흙 위에 쌓이면서 곰팡이가 피고 날파리가 꼬이게 됩니다. 반드시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을 두 번째 씻은 뽀얀 물을 페트병에 담습니다. 첫 번째 씻은 물에는 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버리시고 두 번째 물부터 사용하세요. 페트병의 80%만 채우고 흑설탕을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기 때문에 가득 채우시면 병이 터질 수 있습니다. 뚜껑을 살짝 느슨하게 닫고 직사광선이 없는 그늘에서 7일에서 열흘 정도 놓아두세요. 시큼달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발효액을 물과 1:50 비율로 희석해서 식물에게 주시면 됩니다. 색깔로 말씀드리면 아주 옅은 보리차 색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마치 흙 속 미생물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생물이 살아나면 흙이 살아나고 흙이 살아나면 식물이 살아납니다. 쌀뜨물 발효액으로 뿌리를 살렸다면 이번에는 식물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선희 씨는 올해 67살입니다.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와 고추를 키우시는데 어느 해 여름 열심히 키운 방울토마토 열매 끝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에 걸린 줄 알고 농약을 사러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배꼽 썩은 병이었습니다. 이선희 씨는 그날 이후 계란 껍데기를 절대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란 껍데기의 구성 성분 중 무려 93에서 95%가 탄산칼슘입니다. 사람도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이 필요하듯이 식물도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병충해를 이겨내려면 칼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란 껍데기는 그야말로 식물 세계의 뼈 보약입니다. 하지만 계란 껍데기를 그냥 흙 위에 올려두신다고 해서 식물이 칼슘을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분해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계란 껍데기 안쪽에 붙어있는 얇은 흰 막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 다음 햇빛에 바짝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세요. 잘 마른 껍데기를 믹서기로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만든 가루를 화분 흙 위에 한 숟가락씩 뿌리고 물을 주시면 서서히 칼슘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수용성 칼슘을 만들어 보세요. 유리병에 계란 껍데기 가루를 넣고 식초를 부어주시면 보글보글 거품이 나면서 칼슘이 빠르게 녹아 나옵니다.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맑은 윗물만 걸러내어 물에 500배로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축 처져 있던 식물이 빳빳하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의 뿌듯함은 직접 경험해 보셔야 압니다. 뿌리와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꽃을 피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비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민호 씨는 올해 59살입니다. 퇴직 후 취미로 베란다에서 호접란과 제라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꽃이 좀처럼 피지 않았습니다. 물도 제때 주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자리에 놓아두었는데도 꽃봉오리가 맺히지 않으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고 남은 바나나 껍질을 그냥 버리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껍질을 물에 담가 이틀을 두었다가 그 물을 화분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꽃봉오리가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 씨는 그날 이후로 바나나를 더 자주 먹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꽃봉오리가 맺혀도 금방 떨어지거나 꽃 색깔이 흐릿해집니다. 여기에 인과 마그네슘까지 함께 들어있어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바나나 껍질은 꽃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나나 껍질을 가위로 잘게 썰어서 큰 유리병에 넣어주세요. 껍질이 잠길 만큼 충분히 물을 붓고 뚜껑을 닫습니다. 실온에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두시면 물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껍질 속 영양분이 모두 빠져나옵니다. 이 물을 체에 걸러 껍질은 버리고 갈색 물만 남겨주세요. 원액을 물과 1:5 비율로 희석해서 꽃을 키우는 화분에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특유의 성분이 미세하게 포함되어 있어 진딧물과 날파리를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꽃도 피우고 해충도 쫓아내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버려지던 껍질 하나가 베란다를 꽃밭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비법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잎을 더욱 짙고 윤기 있게 만들어줄 2가지 재료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바로 커피 찌꺼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그냥 버리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커피 찌꺼기에는 질소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질소는 잎을 짙고 푸르게 만들고 줄기를 굵게 키우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몬스테라나 고무나무처럼 크고 넓은 잎을 감상하는 관엽식물에게는 최고의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게다가 동네 카페에 가서 정중하게 부탁드리면 커피 찌꺼기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완전히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질소 비료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찌꺼기를 축축한 상태 그대로 화분 흙 위에 덮어버리는 실수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흙 표면에 곰팡이가 피고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립니다. 반드시 신문지에 넓게 펴서 햇빛에 바짝 말려주세요. 잘 마른 커피 찌꺼기를 배양토리아 1:9 비율로 섞어 한 달 정도 충분히 발효시킨 뒤에 화분 분갈이할 때 조금씩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흙은 은은한 커피 향이 나면서 아주 포슬포슬해집니다. 5번째 비법은 양파 껍질입니다. 요리할 때마다 한 움큼씩 나오는 양파 껍질,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보약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특유의 매운 향을 내는 유황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식물의 상처를 치유하고 병균 침투를 막아줍니다. 특히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뿌리파리 퇴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양파 껍질을 모아 가볍게 헹군 뒤 냄비에 물을 붓고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보리차를 끓이듯 진한 주황색 물이 우러나옵니다. 식은 물을 스프레이통에 담아 잎 앞뒤면에 골고루 뿌려주시고 화분 흙 위에도 흠뻑 적셔주시면 됩니다. 며칠 지나면 흙 주변을 맴돌던 날파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 농약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재료들을 각각 따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한데 모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연 종합 영양제가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주방에서 만드는 황금 액비입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질소, 인산, 칼륨이라는 3가지 핵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질소는 잎을 푸르고 풍성하게, 인산은 뿌리와 열매를, 칼륨은 꽃과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가지가 우리 주방 쓰레기통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와 쌀뜨물에는 질소와 인산이, 바나나 껍질에는 칼륨이, 계란 껍데기에는 칼슘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 비싼 화학 비료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영양제가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리터짜리 빈 페트병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잘게 썬 바나나 껍질 1개 분량을 넣습니다. 그 다음 햇빛에 바짝 말려 믹서기로 곱게 간 계란 껍데기 가루를 2숟가락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2번째 씻은 뽀얀 쌀뜨물을 병의 80%까지만 채워주세요. 반드시 80%만 채우셔야 합니다.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기 때문에 가득 채우시면 병이 터질 수 있습니다. 흑설탕을 1숟가락 넣고 뚜껑을 느슨하게 닫아주세요. 이 상태로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따뜻한 베란다 그늘에 2주 정도 놓아두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가스를 빼주기 위해 병을 살짝 흔들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2주가 지나면 찌꺼기는 바닥에 가라앉고 윗부분에 맑은 액체가 떠오릅니다. 바로 이 액체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연 종합 영양제입니다.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에 50배 이상 연하게 희석하시면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렇게 희석한 액비를 식물에게 주시면 성장을 멈추고 얼어붙어 있던 식물도 마치 봄비를 맞은 것처럼 새 잎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정수연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이 액비를 처음 만들어 시들어가던 고무나무에게 주었을 때 3주 만에 손바닥만 한 새 잎이 3장이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수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식물을 살렸다는 뿌듯함과 함께 버려지던 것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천연 비료들을 손에 넣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영양제를 매일같이 듬뿍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도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듯이 식물도 비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뿌리가 타버리는 비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천연 비료라도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1:20에서
1대 50 정도로 연하게 타서 주는 것입니다. 색깔로 말씀드리면 아주 옅은 보리차 색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진하면 진할수록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료를 주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에 비료물을 주시면 화분 속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뿌리가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해가 지고 난 늦은 오후나 이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식물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봄과 가을, 즉 3월에서 5월 사이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규칙적으로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면 식물이 겨울잠을 자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비료를 주면 오히려 식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은 식물을 키울 때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7가지 비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쌀뜨물 발효액으로 뿌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란 껍데기 칼슘으로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 껍질차로 꽃을 활짝 피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커피 찌꺼기로 잎을 짙고 윤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파 껍질차로 해충을 자연스럽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모든 재료를 합쳐 황금 액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올바른 농도와 시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도시농업 참여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고 정부는 이 숫자를 2027년까지 3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베란다 한켠에서 식물 한 화분을 정성껏 돌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아름다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에서 버려지던 껍질과 물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이 미생물을 살리고 미생물이 식물을 키워내고 그 식물이 다시 여러분에게 맑은 공기와 따뜻한 위안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 베란다에서 시작되는 작지만 완전한 자연의 순환입니다. 비싼 화학 비료 없이도 이미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만으로 식물을 가장 아름답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밥을 지으실 때 쌀뜨물을 하수구에 버리지 마십시오. 바나나를 드실 때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베란다를 초록빛 생명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물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식물을 사랑하는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비법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가드닝 하십시오.